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형태의 문제인데요. add가 아니라 serve. 자, 복붙을 다 했어요. 함수의 이름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add가 아니라 subtract, 뺄셈 연산이 일어나도록 뺄셈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multiply, 그거는 곱하기. 그 다음에 divide, div는 이렇게 나누기로 연산을 해서 한 번만 두 개의 정수를 받은 후에 네 번 호출을 하면 되는 거죠.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ubtract, multiply, 네, 그 다음에 divide까지 이렇게 딱 두 개의 정수만 입력을 받아서 덧셈, 곱셈 30, 두 번째 정수 10 입력받아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한 방에 다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가해봐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막상 교수님이 해결하니까 싱겁죠? 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하려니까 손이 잘 안 되는 분도 계셨고, 잘 원활하게 수행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문제가 뭐냐면, 문자를 하나 입력을 받습니다. str로 문자, str은 s로 받을게요. s로 문자를 하나 입력을 받습니다. 문자열 입력 받고, 그 다음에 카운트, 반복 횟수. 얘는 숫자니까 인트로 형변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횟수, 네, 입력을 받고, 그리고 함수로 호출할 겁니다. 그러면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겠죠? 프린트, 함수의 이름은 프린트 str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를 호출할 때 s, c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미리 사전에 얘가 정의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밑줄 나오잖아요. 벌써 얘 모르는 애인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def, define을 하겠다. 함수의 이름은 print str. 그리고 콜론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해야겠어요? C만큼, 숫자만큼 반복을 해야겠어요. for A in range 얼만큼 C라는 숫자만큼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 뭘 해주나요? 프린트 무엇을 출력? S를 출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자, 인공지능 조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 횟수는 3번. 그러면 인공지능 조화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완성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잘? 사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문제라는 것을 해결할 때는 논리적인 구조로 어떤 흐름으로 수행을 할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되지? 암담하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마 좀 시간이 걸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문자열도 입력받고 횟수도 입력받으니까 2개 입력받고 호출하라니까 호출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 정의해야겠네. 정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정의가 먼저 되어 있는 게 수순이 맞긴 한데요. 아직은 익숙치 않으니까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 합과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정의하래요. 반대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def, 합이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이 합에는 a, b, c라는 3개의 값을 전달하래요. 자, 여기다는 패스로 한번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def, 이번에는 avg, a, b, c, 그리고 여기도 뭔가 완성을 해야 돼서 패스 좀 써놨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숫자 3개를 입력받으래요. a에다가 int로 형변환을 해서 input, 정수 1, 점수라고 했나요? 점수 1, 다음에 똑같이 복분 3번, B, C 해주고요. 자, 이제 호출하면 되잖아요. 뭘 호출해요? 합이라는 이 변수를, 이 함수를 A, B, C를 가지고 호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번에는 AVG를 호출해야 되는데, 자, 이제 문제에서 약간의 요구사항이 디테일하게 있기 때문에 완성을 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합과 평균을 구하는 이 문제를 보니까 입력과 반환이 있도록 하래요. 그럼 리턴이 있게 해야 된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여기서 매개 변수로 입력은 받게 했는데 여기서 리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프린트를 여기서 바로 해주면 안 되고 리턴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주라는 거죠. 변수 따로 주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변수 주시려면 주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나누기 3 하면 되는데 이거 이대로 실행하면 이상한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연산은 나누기 3은 얘만 하니까요. 나누기 하기 전에 덧셈의 연산 결과를 먼저 가로로 묶어서 나누기 3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리턴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프린트문 안에 넣어주거나 이걸 받아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어요. 보니까 근데 모양을 보니까 합계와 평균이라는 글자가 있네요. 그러면 간단하게나마 F 스트링으로 이거 합계 콜론 얘는 중괄호로 묶어서 함수 호출도 중괄호로 묶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평균이라고 문자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점, 100점 맞나요? 두 번째 점수가 90점, 80점, 90점, 80점 했더니 270, 90 이렇게 나왔죠. 잘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친 대로 잘 되었나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9구단 출력 문제였어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9구단 DEF 이 함수의 이름은 9구단이래요. 그리고 매개 변수의 이름은 D라고 지정했습니다. 여기를 완성해야 돼요. 패스로.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9구단을 D에다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input 단은 단 입력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9구단을 호출합니다. D라는 값을 가지고. 9구단 문제를 한번 볼까요? 9구단은 함수 호출 좀 메인 코드 내에서 2에서 9단을 판별하라고 했네요. 메인 코드 내에서. 그럼 여기서 판별해야겠네요. 호출할 때 그냥 9구단을 바로 호출하면 안 되고 if D가 2에서 2보다 크거나 9보다 작을 때만 9구단을 호출하고 그렇지 않을 때 else 뭐라고 출력하라고 했나요? 잘못 입력됨이라고 출력하래요. 잘못 입력됨 이렇게 출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9구단 코드가 나오는 거죠. 9구단 코드 어떻게 했나요? for x in range a로 할게요. a in range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9까지니까 이렇게 했고요. 요거에 이제 두 번째 p 연산자잖아요. 앞에는 d라는 단으로 출력할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print f 스트링으로 d 출력하고 x 기호 출력하고 a 출력하고 그 다음에 는 기호 출력하고 중괄호 안에 d 곱하기 a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이전에 했던 코드예요. 실행 누르시고 한번 5단 입력해 보겠습니다. 5단 출력됐죠? 자, 없는 단 마이너스 1단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잘못 입력됨이라고 잘 출력이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는 잘 푸신 분들도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369 게임 한번 들어가 볼게요. 369 게임. 자,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와중에 세 문제를 다 완성하신 분들 중에 9구단을 도전하고 있었다. 아니, 여기 369를 도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369 성공하신 분 한번 채팅창에 남겨보세요. 나는 369를 성공했다. 아직 없으시네요? 그럼 지금 아직 진행 중이신가요? 369 문제 열심히? 자, 일단 함수의 이름은 게임이라고 게임이 많으니까 게임 369라고 할게요. 369 게임이라고 쓰면 네, 숫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예전에는 3으로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냐 그리고 나누어서 몫은 3이냐라고 해서 자리를 숫자 성질로만 구분을 해가지고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문자열 처리 한번 봤었죠. 이 문자열 처리 이용하면 굉장히 재밌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에 뭘 해야 동작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패스 놔두고 메인 코드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int로 평변환을 해서 input 정수
입력받고. 자, 게임. 자, 얘는 숫자들 범위 내에서 1부터 뭐 3, 6, 아니, 1, 2, 3, 아니, 1, 2짝, 4, 5짝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입력받은 숫자가 3, 6, 9로 판별해서 짝짝을 출력해주는 그런 형태로 제가 문제를 좀 약간 변형한 겁니다. 게임 369 호출하고 넘이라는 숫자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값을 369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전달을 받아야겠죠? 이 숫자를 넘이라는 값을 전달을 받아서 이거를 문자열로 바꾸겠습니다. 문자열로 바꾸면 재미있는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쉬워집니다. 이게 제가 파이썬을 안 지 뭐 한 8년 됐나? 8년이 조금 안 된다 그런데요. 8년 좀 안 된다. 한 5년? 그전은 십몇 년 전부터 파이썬을 알고 있었지만 원래 자바나 C가 원체 주력적이기 때문에 그쪽 파트로 제가 교육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일을 했는데 파이썬을 알면 알수록 참 이 아이가 너무 재밌는 아이. 이게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의 크리티컬한 기능을 많이 몰라도 사실 파이썬으로는 너무 그 장난하듯이 그 어떤 그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치트키가 너무 많아요.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구현할 필요도 없어. 그 중에 하나가 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동안 369 게임은 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막 했는데 얘는 그냥 문자열로 바꿉니다. str 언더바 이 숫자를 간단하게 우리가 형변한 함수 중에 str 기억나시죠? num이라는 애는 숫자로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str로 바꿉니다. 아니면 여기서 int로 바꾸지 마세요. int로 받지 말고 그냥 문자열 형태로 집어넣어줘도 되죠. 그러면 얘는 이미 원래부터 문자열이니까 이 문장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문자열이라고 판단을 하면 좋아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게 가능해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 프린트 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입력받은 값이 13169, 뭐 131 이렇게 입력하더라도 얘네들의 자, 내가 입력한 값을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받았기 때문에 131이라고 하면 이 형태로 전달을 했을 때 이 형태로 전달했을 때 얘네들을 하나하나의 자리로 문자열로 이 안에 얘는 0번 인덱스, 얘는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접근해가지고 이 안에 3이 들어있는지를 판별하는 겁니다. 굉장히 편해지죠. 문자열로 인식을 하면 나중에 그냥 판별만 하면 되는 거니까. 또는 뭐가 들어있는지 보면 돼요. 또는 6이 들어있는가. 얘는 각각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는 9가 들어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있다면 true니까 짝이 출력되고 그렇지 않다면 원래 숫자 num을 출력해주면 되는 것이죠. print 자 이렇게 그 문자열로 되어 있으면 문자의 자리 하나를 다 분리해가지고 그 중에 있다 그러면 true가 반환되기 때문에 짝이 출력이 되는 거죠. 굉장히 파이썬으로 처리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표현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이번에는 좀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형태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면 어떤 형태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괜히 파이썬 때문에 369 게임이 싫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3이나 6이나 9의 개수만큼 짝짝을 출력하기로 했어요. 근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리스트 제어 함수 중에 카운트라는 애가 있어요. 얘네들도 문자열도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3이든 6이든 9든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가능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이고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입력 받을 때부터 문자열로 받았으니까요. 판별 직전에 개수를 구할 겁니다. 카운트 369. 369의 개수를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하냐면 잘 보세요. 전달받은 num이라는 애는 문자열 num입니다. 얘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라. 누구의 개수? 3의 문자열의 개수. 그리고 더하기 계속 해주면 됩니다. num이라는 애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점 카운트 함수를 쓰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는 숫자들의 자리마다 다 분리를 해가지고
3이라는 숫자가 몇 개 있는지, 6이라는 숫자가 몇 개 있는지, 9라는 숫자가 몇 개 있는지를 구해서 모조리 더해가지고 총 개수가 만들어집니다. 이 개수만큼 뭐 하면 돼요? 네, 후문으로 돌려서 짝을 추려가면 되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369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해야 되잖아요. 카운트 369가 0 이상이라면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0 이상이라면 짝을 출력하면 됩니다. 몇 번? 몇 번? 카운트 369만큼. 이것도 포문으로 돌릴 필요도 없죠. 생각해보니까. 파이썬은 굉장한 매력이 있죠. 뭐 하면 돼요? 카운트 369만큼 짝이란 문자를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를 반복 연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만큼 369의 개수만큼 짝을 출력해 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넘을 출력하면 되는 거죠. 자, 알면 굉장히 편하죠? 자, 아무것도 없는 10을 입력해 보고요. 369가 좀 많은 369, 369 6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짝이 6개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을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거 폼은 안 돌려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인공지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프로그래밍을 효율적으로 할 때 중첩 반복문을 남발을 하면 연산의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속도, 시간 복잡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결론만 쉽게 말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코드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정확하고 빨리 실행 결과가 나오는 것을 선호하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파이썬처럼 폼은 돌리지 않고 이렇게 출력하는 건 정말 엄청난 혁신적인 효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369 게임을 좀 업그레이드 했고요. 이거 말고도 369 게임 재밌는 게 되게 많은데 이 정도만, 요 번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가열차게 달려보았는데 혹시 놓치신 분 있는 분?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 혼자 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장은식 교수님 혼자서 널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잘 되고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민희님. 이렇게 위안을 주시니 제가 또 남은 시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김보연님, 한서진님, 손정민님, 정용헌 형님, 이수민님 하나도 해결 못하셨다고 하셔서 한경희님까지 좀 다 풀어드렸는데 나머지 문제 세 문제까지 풀었던 분들도 마지막 369 게임까지 좀 효율적으로 풀이가 좀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좀 빠른 감이 있으시죠? 네. 저 혼자 독백하는 거 아니죠? 나머지 람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69 게임까지 완성해 보았고요. 람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람다는 슬라이드도 많지는 않고요. 특징만 잘 아시면 돼요. 우리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원활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새로운 기능을 배웠다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사용했던 다양한 문자열, 정수형 처리, 그리고 컬렉션 자료형 리스트 딕셔너리, 리스트가 싫어진다고 할 정도로 리스트 딕셔너리 나오고요. 선택문, if문, for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람다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함수는 람다라는 예약어,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한 줄로 간결하게 함수를 쓰는 겁니다. 함수로 표현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람다 DEF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 표현하고 규격을 맞추려니까 너무 번거로워. 이름 없이 좀 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DEF를 또 간혹은 한 줄이라도 난 DEF로 표현할래 라고 생각하더라도 할 수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함수 표현하기 좀 애매하고 너무 이상한데 이럴 때 간단하게 람다식을 표현하면 아주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이 2개를 더해서 리턴해주는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람다로 add라는 이름처럼 함수 이름 지정하지 않고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람다 어떻게 했냐면 매개 변수는 람다식으로 표현할 때 오른쪽에 람다 한 칸 띄고 x, y 이게 매개 변수예요. 그리고 리턴 값은 콜론 뒤에 표현합니다. 콜론 x 더하기 y. 그러면 람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아 이게 익명 함수구나. 함수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x와 y의 매개 변수를 전달받아서 콜론 뒤에 리턴 값을 표기하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표현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호출문도 따로 호출할 필요 없이 값을 바로 줄 거야? 그러면 뒤에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원래 여기 1과 2라는 실인자가 있잖아요. 실인자도 뒤에다 그냥 써주는 거예요. 익숙치 않을 때는 좀 헷갈리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아니면 호출문은 최소한 내가 따로 할래.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 너무 암호화 같네. 이러면 요 람다식을 변수에 배정을 하고 변수 이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호출문 같은 표현을 대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람다식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람다. 숫자를 제곱하는 람다 함수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매개 변수가 x예요. 그리고 return은 x에다가 2를 거듭제곱을 했는데 사실 거듭제곱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곱이니까 맞네. 네, 맞네요. 그냥 제곱이라고 했으니까요. 거듭제곱 아니고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x를 2승해주면 되죠? 리턴해주는 거죠. 간단하죠. 이렇게 쓰니까. 네, 이렇게 람다식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맵 함수하고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맵 필터 함수랑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제가 그것도 막 싹 다 정리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많이 애정하나 봐요. 수업 교환을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학부생들 가르칠 때는 그냥 막 말로 다 때우는데 최대한 정리를 해드리려고 뒤에 막 특징도 적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함수는 하나하나 1대1로 매핑을 해가지고 매핑된 결과를 새로운 값으로 변형을 해주고 있는데요. 넘버즈라는 리스트 변수에 1, 2, 3, 4, 5가 있고 이 람다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매개 변수의 x 자 그리고 리턴 값은 x의 거듭 제곱을 하는데요. 이거를 아까처럼 x 값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위에 x가 정의되어 있겠죠. x는 얼마라고. 그게 아니라 리스트에 들어있는 애들이야. 리스트에 들어있는 애를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각각 거듭 제곱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제곱승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 그냥 쓸 수 없고요. 맵 함수를 씁니다. 맵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괄호 안에 람다식 쓰고 컴마 뒤에 리스트를 써주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좀 전에 배운 람다식이죠. 근데 람다식만 쓰는 게 아니라 람다식을 적용하는 대상이 넘버즈라는 리스트라는 거고 이 표현을 쓰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바로 웹 함수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람다식은 여기까지만이고요. 이 람다식을 리스트처럼 원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경우 맵 함수를 이용해서 이 람다식을 적용할 거야. 어떻게? 넘버즈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빼가지고 하나씩 맨 처음에 1을 빼서 제곱승 해주고 2를 빼서 제곱승을 해주고 그래서 이 결과값을 네,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말로만 들으면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헷갈리시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식을 제가 왜 넣을까요? 람다식도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나 데이터 분석에서 진짜 많이 써요. 간단하게 쓰는 경우. 제가 괜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할수록 저도 성가시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은데 최소한 알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다뤘던 리스트 네포, 람다식, 정규 표현식을 데이터 분석에서는 오히려 좀 미미하지만 인공지능 파트에서는 좀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인공지능 파트를 수업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자세히 긴밀히 깊이 들어가진 않아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살짝 설명드리냐고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수에 집어넣고 변수의 결과는 즉 원래 있던 1, 2, 3, 4, 5의 값을 제곱을 한 결과값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다음에 변수를 집어넣는 거죠. 그랬더니 제곱을 한 1, 4, 9, 16, 25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번에 그리고 문자열 처리를 자꾸만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인공지능 파트로 재취업을 하실지 아니면 인공지능도 좋고 뭐 SI도 좋고 개발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면 문자열 처리 파트는 좀 많이 집중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쿠팡 쪽에서 개발자를 뽑을 때 시험 문제에 문자열 처리하는 문제가 나왔대요. 그래서 문자열 처리 파트는 좀 많이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 처리는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성질, 제어문들을 활용하는 것 외에도 조금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시면 좋은데요. 자, 한번 볼까요? 문자를 대문자를 변환하는 소문자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어퍼 말고요. 로어, LOWER을 이용하면 소문자로 바꿀 수 있는데요. 자, 람다식으로 이용했습니다. S라는 변수에는 아마 문자열이 들어있겠죠? 매개 변수로 전달하고 매개 변수로 전달한 이 S를 이용해서 어퍼 이용하게 되면 어퍼래요. 네, 어렵는지 모르지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lower, LOWER은 소문자를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리턴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고 아까 변수를 앞에 배치하면 마치 함수 호출하듯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함수 호출하듯이 to upper라는 요 익명 함수를 호출하는데 hello라는 문자를 전달해서 예, 호출을 하는 것 같은 형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만든 후에 결과값을 출력을 해줬죠. 그랬더니 이렇게 hello라는 대문자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또 해볼 수가 있네요. 대문자 hello가 출력된 거 보이시죠? 이건 그대로 코드 입력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홀수만 필터링하는, 아까 짝수만 필터링하는 거 해봤잖아요. 홀수만 필터링하는 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X라는 이거 보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람다식이 들어있고 컴마 뒤에 넘버즈라는 리스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 맵을 쓸 것 같은데 맵을 안 쓰고 필터만 썼죠. 맵하고 필터 함수는 굉장히 비슷한데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맵은 1대1로 다 대응해서 값을 바꿔주는 거고요. 필터는 이 결과에 이 리턴되는 조건에 맞는 이 조건의 결과가 true인 애들만 걸러내주는 함수입니다. 근데 사용 방식이 비슷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 람다식을 써주고 넘버즈라는 리스트의 원소들을 하나씩 빼옵니다. 맨 처음에 1을 빼와서 x의 매개 변수로 전달하고 리턴 값이 요거죠. 그래서 2로 나는 나머지가 0이 아니네. 즉 홀수이네. 나머지가 0이 아니라는 것은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런 애들만 조건에 맞는 애들만 필터링. 결과가 true인 애들만 1, 3, 5, 7, 9만 출력을 해내는 겁니다. 똑같이 생겼죠, 맵이랑?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맵은 1대1로 다 대응이 돼서 결과가 개수만큼 다 반영이 되는 거고 필터는 이 리턴의 결과에 true인 애들만 걸러져서 뭔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의 요소 길이로 정렬하는 함수. 이게 좀 약간 난도가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orted 함수에 람다식을 굉장히 많이 써요. 키 옵션으로. 이거는 진짜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하기가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람다식을 봐서 그런지 이거는 이런 경우 진짜 많이 쓴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볼게요. 프로츠라는 리스트에 문자열들이 들어있는데 이 문자열들의 길이에 따라서 정렬하는 거예요. 보시면 키위가 4글자고 애플이 5글자, 바나나 6글자, 체리 6글자 이렇게 문자열들의 길이를 추출해서 그거의 결과를 솔티드하는 겁니다. 솔티드 함수와 솔트 함수의 차이점은 솔트 함수는 무조건 바꿔버리는 거고 솔티드 함수는 원래 있던 프로츠를 놔두고 솔트한 후에 새로운 변수에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또 원본을 보호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는 함수인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솔티드 함수는 이 값을 정렬하는 거예요. 프로츠라는 애를 정렬하는 겁니다. 정렬을 해서 원본 프로츠에 업데이트하지 않고 정렬을 한 후에 새로운 변수에 저장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런데 키가 있어요. 이 키에 람다식을 이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로츠를 정렬하는데 정렬의 기준이 이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솔티드 함수의 옵션이에요. 프로츠를 정렬해. 그런데 옵션은 이거야. 어떤 기준이냐면 기준은 람다식을 이용해서 하나씩 빼온 이 x. x가 지금 맨 처음에는 애플이죠. 그 다음에 바나나고 그 다음에 체리고 그 다음에 키위가 될 겁니다. 맨 처음에 애플을 가져오잖아요. 매개변수로 전달해주고 그거의 길이. 그러면 애플의 문자열의 길이는 5가 되겠죠. 이 5라는 숫자들. 그 다음에 가져오면 바나나 6, 체리 6, 키위 4가 되겠죠. 얘네들 이 길이를 구한 이 리턴된 얘네들을 기준으로 솔티드 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키를 이용해서 적용할 람다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발현될 수가 있는데 제가 샘플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이중 리스트, 삼중 리스트에서도 다양한 위치에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정렬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일단 솔티드에 이렇게 람다식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어려우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솔티드 함수에 이렇게 가로를 닫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스프루츠를 정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플, 바나나, C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될 거예요. A, B, C, K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될 텐데 나는 정렬 기준이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정렬 기준은 가시가 다 됐네요. 정렬 기준은 문자열의 길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길이를 기준으로 키를 지정해서 정렬을 해준 겁니다. 자, 다 됐으니까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출력 이거 틀렸네. 출력 맞네요. 그걸 기준으로 출력을 한 거죠. 문자의 길이로.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 슬라이드부터 필터하고 맵 함수를 적용하는 예시를 살짝 더 다시 보여드리고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드리고 리뷰에 요 필터와 맵 함수를 인자로 람다를 적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면서 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특정 파일명의 파일들의 확장자가 어떤 애들만 가지는 패턴의 애들만 추출해낼 때 사용하는 필터니까 추출이잖아요. 이 것들을 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PNG나 JPG 확장자가 붙는 애들만 바꿔주는 거잖아요. 특징은 아까 if식 기억나시죠? 특정 문자열이 in 들어있는 애들만. 그 조건식을 이용하면 이 람다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 리뷰 시간에 이 내용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혹시 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질문 주시고, 네, 저는 잠깐 기다려 두겠고 가실 분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